안녕하세요, 원볼란트입니다. 오늘은 맨시티의 리빙 레전드 세르히오 쿤 아구에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8년생으로 올해 벌써 32살이 된 아구에로는 17년 전인 2003년 7월 아르헨티나의 명문 클럽 인디펜디엔테에서 단 15세 나이에 프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엄청난 두각을 나타냈던 아구에로는 메시가 마라도나를 닮았다면 아구에로는 호마리오를 닮았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였는데요. 단 17세였던 2005-2006 시즌에는 아르헨티나 리그에서만 무려 18골을 넣으며 이적료 2170만 유로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이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5시즌간 컵대회 포함 101골이라는 기록과 2009-10 시즌에는 데헤아, 호세 안토니오 레이에스, 라울 가르시아, 시망 사브로사, 그리고 디에고 포를란과 같은 추억의 선수들과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는데요. 이 당시 아틀레티코의 유로파리그 우승은 모든 대회를 통틀어 14년 만의 우승 트로피였기 때문에 더욱 특별했었죠. 이 당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공격수 반열에 오른 아구에로는 결국 2011년 여름 드디어 이적료 4천만 유로의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맨시티의 황금기를 이끈 주역으로 여전히 활약하고 있죠. 현재 9시즌 중 8시즌 동안 20골 이상을 기록했고 그중 5시즌은 30골 이상을 기록 중인데요.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 맨시티에서 프리미어리그 우승만 4번, 리그컵 우승 5번, FA컵에서 1번의 우승과 이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1번, 프리미어리그 2달의 선수상 7번 등 개인 수상 또한 화려한 커리어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은 그저 아구에로의 커리어를 되짚어보기 위한 영상이냐?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볼 내용은 바로 펩 과르디올라를 만난 후 아구에로의 스타일 변화인데요. 펩과 아구에로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2016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전에 펩의 얘기를 먼저 잠깐 하자면 펩은 선수 개개인에게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펩만 만났다 하면 흑역사를 쓰는 최전방 공격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펩의 바르셀로나 시절에는 사무엘 에투,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연이어 한 시즌 만에 짐을 싸기도 했고 바이에른 미넨 시절에도 만주키치를 한 시즌만 써먹고 짐을 싸서 나가게 한 감독이 바로 펩 과르디올라였습니다. 그렇다고 에투나 질라탄 또는 만주키치가 펩 밑에서 진창 죽만 썼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절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 기록들을 살펴보면 바르셀로나에서 에투는 08-09 시즌 36골, 질라탄은 09-10 시즌 21골, 미넨에서 만주키치는 13-14 시즌 26골을 기록했는데요. 세 선수의 득점수만 본다면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최고의 활약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선수들은 모두 한 시즌 만에 쫓겨나는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펩에게 최전방 공격수란 그저 득점력뿐만이 아니라 패스 능력, 그리고 미드필더까지 내려와 전반적인 경기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센스까지 갖춘 선수를 뜻하는데요. 결국 바르셀로나에서 에투 질라탄에 만족하지 못한 펩의 선택은 리오넬 메시였고 바이에른 미넨에서는 만주키치 대신 레반도프스키를 선택했습니다. 갑자기 좀 납득이 확 되네요. 아무튼 이런 스타일을 추구하는 펩은 맨시티 부임 후 자연스럽게 아구에로와도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부임 후 반 시즌 만에 가브리엘 제수스를 영입하며 한때 아구에로가 교체되거나 아예 제수스가 대신 선발 출전을 할 때도 상당히 많았죠. 자,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래서 아구에로가 펩 밑에서 한 시즌 만에 방출당하는 수모를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맨시티 최고의 최전방 공격수로서 벌써 4시즌 동안 펩과 맨시티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구에로가 펩이 원하는 유형의 공격수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펩을 만나기 전에 아구에로는 많이 뛰는 공격수와는 거리가 먼 선수였습니다. 반면 펩은 수비 작업의 시작점을 최대한 높은 지점에 설정해 공격수 역시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해야 하는 유형의 축구를 구사했는데요. 펩이 제수스를 좋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죠. 그렇다면 펩이 아구에로를 질라탄이나 만주키치처럼 쉽게 내치지 못한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로 아구에로는 만수르가 맨시티를 인수한 후 맞이한 맨시티 전성시대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인데요. 에투, 질라탄 역시 굉장한 스타 플레이어들이었지만 바르셀로나를 상징하는 선수들까지는 아니었고 만주키치는 애초에 팬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스타성 있는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내쳤을 때는 팬들이 들고 일어날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아구에로를 내치는 것은 펩에게도 지나치게 위험 부담이 큰 결정이었을 겁니다. 결국 펩은 아구에로를 내치기보다 적재적소에서는 제수스를 기용하되 아구에로의 움직임을 점진적으로 개조해 나가는 길을 택하는데요. 그 결과 지금 보시는 기록들과 같이 말 그대로 빡세게 뛰어다니는 선수가 된 거죠. 참고로 활동량이 너무 적다고 욕을 먹던 시절 맨유의 마샬도 경기당 활동량이 평균 9km였습니다. 아구에로는 펩을 만나기 전까진 그것보다도 더 적게 뛰었다는 거죠. 아구에로는 작년 10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직접 말하기도 했는데요.
내 축구는 5년 전과 지금 완전히 달라졌다. 펩이 내게 새로운 역할을 요구했고 이에 적응해야 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는 그의 설명을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그가 선수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곧 그를 이해하게 됐다. 그와 함께하면 단 1초도 안심할 수 없다.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구에로가 골냄새만 잘 맡는 그런 유형의 스트라이커였던 것은 아닙니다. 활동량을 제외한다면 펩을 만나기 전에도 어느 정도 온더볼 능력이 이미 갖춰져 있는 선수였는데요. 키는 작아도 체격이 굉장히 다부지고 무게중심이 낮아서 공을 쉽게 뺏기는 선수는 아니었죠. 하지만 볼키핑 능력마저 펩을 만난 후 상당한 발전을 보여주는데요.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아구에로는 펩을 만나기 전까지 평균적으로 경기당 3번에서 4번 상대 태클에 공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펩을 만난 후 공을 받는 위치 및 공을 잡았을 때의 자세를 끊임없이 교정한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눈에 띄는 발전을 보였는데요. 맨시티가 펩 부임 후 점유율이 치솟은 점을 감안한다면 공을 뺏기는 횟수가 늘어나는 게 정상이겠지만 반대로 아구에로는 오히려 공을 뺏기는 횟수가 줄어들게 된 거죠. 심지어 점유율뿐만 아니라 아구에로 개인의 평균 볼터치 횟수 또한 페레그리니 체제에서 뛸 때와 비교해 3.7회가 늘어났는데도 말입니다.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공을 만지는 빈도는 높아졌지만 반대로 빼앗기는 횟수는 줄었다라는 건데요. 펩이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축구에 집착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후방에서 티키타카를 많이 해서 점유율을 올리는 얍삽한 축구를 한다는 지적도 있긴 하지만 이게 말이 쉽지 공을 안 뺏기고 점유율을 60% 이상으로 가져가려면 디테일한 세부 전술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펩이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영상이나 펩의 훈련법에 대한 글을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로 포지션 플레이와 더불어 선수 개개인별 포지션에 따른 짜여진 위치 선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펩의 팀 훈련 영상을 보면 선수 개개인의 위치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전력 질주 시 보폭을 하나하나 다 교정해주는 모습까지도 쉽게 볼 수 있죠. 또 하나 펩이 중시하는 요소로는 선수가 파이널 서드에 가기 전까지 단독 드리블은 웬만해선 금지라는 점입니다. 물론 메시는 예외입니다. 어쨌든 드리블을 하더라도 성공률이 높게 나올 만한 상황과 위치에서만 드리블을 시도하라는 게 펩의 절대적인 지시라고 하는데요. 한 일화로 앙리가 바르셀로나 시절 이 룰을 제대로 안 지켰다가 골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전이 끝나고 교체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에 관해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펩은 드리블러를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펩을 만난 후 아구에로의 드리블 시도 횟수는 전과 비교해 현재 약 반으로 줄었지만 반대로 매 시즌 드리블 성공률이 60%를 넘는 고효율 드리블러로 변모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4시즌 동안 페발에서 엄청난 기량을 보여준 아구에로도 어느덧 32살이 되었습니다. 슬슬 아구에로가 체력적으로 그리고 플레이의 디테일이 예전만 못하다는 사실이 기록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상 초반에 얘기했던 펩이 부임한 후 비약적으로 늘어난 아구에로의 활동량이 올 시즌 오히려 펩은커녕 페레그리니 체제에서 뛸 때보다도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 시즌 기록인 8.3km는 펩의 기준이 아니라 평균적인 기준을 적용해도 매우 적은 활동량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정도 활동량으로는 펩이 원하는 강력한 전방 압박을 하기에 굉장히 부족한 활동량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격을 할 때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상대 센터백을 끌어내는 것이 펩의 공격수 활용법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아구에로의 활동량은 이도저도 완벽히 해내기에는 무리가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가브리엘 제수스와 활동량을 비교해봐도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수스의 90분당 평균 활동량은 9.5km일 뿐만 아니라 스프린트 기록을 비교해봐도 제수스가 아구에로보다 2배가량 높았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의 히트맵을 비교해보면 활동 영역에는 눈에 띌 정도의 큰 차이는 없었는데요. 이는 쉽게 말해 제수스가 같은 거리를 뛰더라도 훨씬 더 강도 있게 뛰었으며 전체적으로 더 빠른 축구를 구사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방 압박 빈도 역시 제수스가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태클 성공 횟수와 파이널 서드에서 상대에게 공을 뺏은 횟수 그리고 공격 진영을 포함한 모든 구역에서 볼을 탈취한 횟수를 봐도 모두 제수스가 2배가량 높았죠. 다시 히트맵을 보면 제수스는 왼쪽 측면까지 커버를 많이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스털링이 왼쪽에서 중앙으로 침투하는 상황에서 수비적으로 빈 공간이 발생하는 상황을 상쇄해주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수비 가담 측면이나 뛰는 강도로 봤을 때는 확실히 젊고 싱싱한 제수스에게 밀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여전히 시즌당 20골씩 득점하는 공격수에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기는 무리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구에로의 공격 기록 또한 세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득점력 자체는 여전히 압도적인 선수인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죠. 올 시즌도 이미 16골을 기록한 상태이니까요. 하지만 시즌별 슈팅 정확도를 한번 살펴보면 17-18 시즌 44.6%까지 올라갔던 정확도가 올해 37.5%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펩 부임 직후인 16-17 시즌에도 슈팅
슈팅 정확도가 38%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이 시즌은 이해가 되는 것이 활동량이 10km까지 비약적으로 늘어나면 문전에서 마무리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물론 플레이 스타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하지만 활동량이 8.3km 최저치로 떨어진 올 시즌 슈팅 정확도가 10km 이상을 뛰었던 4시즌 전보다 낮아진 건 우려가 될 만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비 가담과 득점력 외로 펩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공격수의 필수 요소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패스 연계인데요. 이번엔 아구에로의 패스 연계 능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패스 기록을 보기 전에 볼 소유 빈도 기록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얼마나 자주 공을 잡아서 공격 작업에 관여할 빈도를 높이느냐가 관건인데요. 아까 잠시 살펴본 아구에로의 90분당 평균 볼터치 횟수 기록을 올 시즌까지 살펴보면 이 또한 현저한 차이로 올 시즌 최저치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의 볼터치가 적다는 건 그만큼 전방에서 기다리는 플레이를 하거나 움직임 자체가 정적이라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제수스는 44.5회, 옆 동네 리버풀의 공격수 피르미노는 무려 50.7회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엔 패스 성공률인데요. 아쉽게도 이 또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격수의 활동량과 패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건 펩의 축구를 생각할 때 굉장히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 부분을 득점력으로 상쇄하고 있지만 골만큼 과정을 중시하는 펩 축구에서 득점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득점 빌드업 관여 횟수라는 기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짧게 XG 빌드업 횟수라고 표현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대 득점이 골을 넣을 만한 기회를 잡는 횟수를 뜻한다면 XG 빌드업 횟수는 기대 득점이 만들어지는 빌드업 과정에서 연계 패스에 관여하면서 득점 기회가 만들어지는 상황에 참여한 횟수를 뜻하는 기록입니다. 조금 어렵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득점으로 이어질 만한 결정적인 빌드업 과정에서 얼마나 관여를 했냐를 보여주는 수치인 거죠. 하지만 아구에로는 이마저도 펩 부임 후 올 시즌 최저치를 기록하며 확실히 기량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하늘색이 잘 어울리는 남자 세르히오 아구에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펩을 만난 시점으로 아구에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현 시점의 아구에로의 하락세는 어느 정도인지 여러가지 기록들을 토대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여전히 최강의 공격수인 아구에로의 잔여 시즌과 다음 시즌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 원볼란트였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